철수 안 변한단 말이야. 에? 이건 안 변해. 가도 안 변해. 조사. 근데 가안이 할 때는 가다를 기본형으로 삼으면 기본형에서 변했죠. 이와 같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다치? 가변을 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불변한다. 그래서 우리 국어에 가변에 속하는 것은 몇 가지뿐이 없다? 세 가지뿐이 없다. 소유격조사 이다와 동사, 형용사만 해당된다. 그래서 명대수, 부간, 조감도 홍형, 가이도 홍형, 나머지 불변. 가이동이라는 것은 가변에 속하는 것은 서술격조사 이다와 동사, 형용사만 있다. 가이도 홍형, 나머지 불변. 가이도 홍형, 나머지 불변.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두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지문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지문을 바탕으로 얘기했을 때, 그 설명이 잘못된 것은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뭐냐 나오면 답할 수 있어요. 저도 이거는 품사에 관련된 내용이다. 품사는 무엇을 품사라고 한다? 공통된 성질을 갖고 있는 것끼리 묶음. 다른 말로 문법적 성질이 같은 것끼리 묶음. 정의됐나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품사라고 하고, 품사의 분류 기준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기능, 의미, 형태가 있고, 기능 중심으로 나왔을 때는 체현, 그다음에 수식은, 독립은, 관계현, 용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의미 중심으로 나눴을 때는 명대수, 부간, 조감동형에서 전체 9가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냐의 여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다? 동사와 형용사와 서술격수사 이다가 뭐에 속한다는 것? 가변에 속하고 나머지는 뭐다 같이 불변어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참고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품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10번째 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조사가 좀 더 수업이 나올 수 있겠죠. 조사는 이제 관계연이라고 합니다. 조사는 체언뒤에 결합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말이다. 자, 조사는 체언 뒤에 어디부터 나? 체언 뒤에. 아까 체언은 뭐가 있었죠? 우리 국어에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것이 있죠. 따라서 우리 국어에 명사, 대명사, 수사는 뭐가 붙는다? 조사가 붙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사는 체언 뒤에 결합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말. 비절자 특별한 뜻을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있고요.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것이 있어요.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것을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보조사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시죠? 보조사라고 그래요. 일단 보조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어에 있어서 조사는 그게 몇 가지가 있냐면 기능과 의미에 따라서 그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거기에 보면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시작.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그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요? 다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해둬. 격조사가 있다, 접속조사가 있다, 보조사로 나눌 수 있다. 격조사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부터 잘 알아둬요. 앞말이 문장 안에서 밀조자 일정한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그래요. 자, 일정한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사를 뭐라고 하시죠? 격조사다. 그럼 여기서 일정한 자격이란 뭐냐? 일정한 자격이란 주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서술로서의 자격을 말한다. 그러니까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문장 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 문장 내에서 보어 역할을 한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해야 해? 자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 내에서의 그런 어떤 기능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주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데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를 우리는 격조사라고 한다. 그래서 격조사에는 어떤 조사가 있느냐 이따가 보면 그 밑에 주격조사가 있어. 그래서 뭐가 있다 시작? 주격조사. 주어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격조사를 붙여주는 거죠. 주격조사 이와 가. 목적격조사의 을을. 복격조사로서의 이과. 관형격조사로서의 의. 부사격조사로서 에에서 에게 보다로 점점점 있어 없어요. 그만큼 부사격 조사가 많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 부사격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들은 하나 또는 몇 개 정도로 제한적이야. 하나 또는 몇 개 정도로 제한적인데 그럼 뭐가 나오겠어? 시험 문제. 위글에 대한 이해로서 적절치 못한 것은 뭐냐? 우리나라에서 격조사는 다양하게 발달됐는데 그 수 또한 뭐라 하지? 수에 제한이 없다. OX? 틀렸죠?
우리가 격조사는 다양하게 발달했다는 사실 맞죠? 왜 주격조사도 있고 목적격조사도 있고 복격조사도 있고 뭐 소절격조사도 있고 관형격조사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수에 있어서는 뭐에 닿지? 그 수에서는 제한적이지. 무엇을 제외한? 부사격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 또는 여러 개로. 알겠습니까? 제한적이다. 그런 말하면 맞다 틀리다? 맞는 것이 되죠. 자, 내 말 좀 이해됐죠? 독해와 관련돼서. 자, 매우 다양하다. 혹격조사는 아야 등이 있다. 서적격조사 이다는 형태가 변한다는 점에서 앞서 다른 조사와 다르다 했지. 그렇다면 일반 조사는 뭐에 속하는 거야? 아까 품사 분류 기준 가운데 형태의 중심을 두고 있을 때 불변어였지. 근데 서적격 조사 이다만큼은 뭐에 속한다? 가변어에 속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이해가 잘 되도록 질문하겠죠? 쭉쭉 읽어가면 돼요. 그리고 자, 다음에 접속조사. 접속사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자,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구실하는 조사를 뭐라고 하시죠? 접속조사고, 우리 국어에 접속조사로서는 와와 과 또는 하고 뭐뭐나 뭐뭐라, 너랑 나랑 놀자, 너하고 나하고 놀자, 너와 나 놀자, 있어 없어요?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문장을 쓸 때는 와, 공식적인 어떤 문서 있잖아. 공식적인 어떤 글을 쓸 때는 와나 과를 많이 쓰지. 근데 구어체, 그런 것들을 우리 문어체라고 하잖아. 근데 구어체에서는 너랑 나랑 놀자, 너하고 놀자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래서 랑이나 하고는 구어체에 많이 쓰고 와와 가는 문어체에 많이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리됐나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쉽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와와 가는 문장이 그렇죠. 나왔네. 내가 설명한 것이 나왔네. 자, 와와 가는 문장에서 잘 쓰이고, 문장에서 잘 쓰인다는 말이 문어체에서 잘 쓰이고 그런 얘기야. 문어체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자, 어디에서 많이 활용한다? 시작. 문어체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고. 되나요? 그다음에 랑하고는 일상대화는 뭐냐? 다른 말로 구어체. 시작. 구어체에서 많이.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지문 읽기와 관련돼서 이것이 지문화돼서 문제 나왔을 때 문어체란 말, 구어체란 말로 바꿔 나오더라도 이해할 수 있겠죠. 문장에서 많이 사용된다 해서 문어체. 일상생활에 우리가 말할 때 사용한다 해서 구어체. 그래서 구어체가 뭐고 문어체가 뭔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중요하죠. 보조사 별 3개 좀 해놓고요. 보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 그렇죠?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다. 그러니까 더해준다.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가이성이라고 그래. 무슨 성? 더할 가짜에다가 더할 가짜에 뜻자. 더할 가짜에 뜻이자가 들어가. 이것을 가이성이라고 한다. 무슨 성 나왔지? 가이성. 그래서 의미를 더 추가하는 성질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이죠. 철수가 학원에 간다. 자, 철수가 뭐에 간다 나왔지? 학원에 간다.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가 학원에 간다. 근데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철수도 학원에 간다. 자, 위 문장과 아래 문장의 차이점은 뭘까요? 위 문장, 철수가 학원에 간다는 것은 오직 철수가 학원에 갔다는 사실의 정보만 전달하고 있지. 근데 밑에 문장은 철수도 학원에 간다는 문장은 철수 말고도 다른 사람도 학원에 갔다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때 돌은 가를 대신하는 것인데 이때 돌을 보조사라고 그래. 이때 보조사는 의미가 더 추가됐다, 추가되지 않았다? 추가됐다. 이것을 가이성. 더할 가짜의 뜻이자야. 가이성. 의미를 더하는 성질이 있다. 의미를 더하는 성질이 있다. 자, 의미를 더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략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봐봐. 자, 칠판 주목해봐. 철수가 학원에 간다라는 문장에서 조사, 주격조사 가를 빼봐. 그러면 철수 학원에 간다. 철수 학원에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런데 철수도 학원에 간다. 철수도 학원에 간다 해서 도를 빼봐. 그러면 철수 학원에 간다지. 근데 위에 문장에서 가를 생략해도 의미의 변화는 없어. 철수가 학원에 간다. 철수 학원에 간다. 알겠지? 결국 정보는 철수 학원에 갔다는 사실의 정보만 전달하고 있으니까 결국 조사 가를 빠더라도 의미적 차이는 없다. 반대 철수도 학원에 간다는 문장에서 도를 빼봐. 그러면 철수 학원에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정보는
없어지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학원에 갔다는 사실의 정보는 없어지는 거지. 그러므로 이때의 돈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바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 이 글을 통해서 미루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할 때 결국 보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다른 격조사와는 달리 생략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하면 맞다 틀리다? 자, 보조사를 갖다 넣었을 때 새로운 의미가 추가된다고 했잖아. 그로 미뤄볼 때 격조사와 달리 보조사는 생략할 수 없는 것으로 추론된다. OX. O 이렇게 된다면 생략할 수 없다. 옛날에는 단답형으로 시험이 나왔어. 보조사를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가이성, 의미를 더 추구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어찌됐든 이 글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맞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자,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조사는 이와 같이 있어서 보조사는 체험뿐만 아니라 어디부터요? 부사나 활용어미 뒤에도 나타날 수 있다. 보조사는 은는, 도만까지 조차 등이 있다. 됐어요? 따라서 보조사는 체험만 붙는 게 아니라 원래 조사는 체험만 붙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보조사 같은 경우는 조사 가운데 속한 보조사는 다양한 환경에도 나올 수 있구나. 근데 부사 뒤에도 어미도 나온다.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나오겠어? 거기다 밑줄 치놓고 그에 관련된 사례로서 알맞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 뒤에 체험 뒤에 오는 것도 그 예가 될 것이고 어미 뒤에 오는 것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또 뭐 뒤에도 오는 거 부사 뒤에도 오는 거 해야겠지. 하나씩 예를 든다면 이것이죠. 봐봐. 하나씩 예를 든다면 첫 번째 예를 들까? 자, 첫 번째 예는 체험 뒤에 오는 거. 뭐에 뒤에 오는 거? 체험 뒤에 오는 거. 네, 하나 예를 들게. 이 보조서 시험이 잘 나와. 체험 뒤에 한다. 그러면 이거 뭐야? 당신만 오세요. 당신만 오세요 할 때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는 주격조사를 대체하는 거야. 당신만. 이게 당신이라는 체험 뒤에 만이라는 보조사가 올 수 있다. 알겠습니까? 당신만. 이렇게 올 수 있죠. 두 번째. 어미 뒤에 올 수 있다. 뭐 뒤에 올 수 있다 같이? 어미. 용은 뒤에 보는 게 어미잖아.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죠. 먹지는 않는다. 먹지는 않는다. 내가 아무리 배고프다라도 먹지는 않는다. 알겠지? 내가 쓰레기는 먹지는 않는다. 알겠죠? 빌어먹지는 않는다 할 때는 이때 지가 어미거든. 어미 뒤에 이든이 보조사야. 정리됐나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잖아. 그런데 밑줄 치놓고 그와 같은 사례로서 적절한 걸 찾아내는 문제 나왔을 때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 여기 나왔던 거 세 번째 한다. 세 번째는 부사 뒤에 오는 거. 뭐에 뒤에 오는 거? 부사도. 자, 오늘 날씨가 어때요? 오늘 날씨 너무도 춥다. 시작. 너무도 춥다. 그럴 때 이 너무가 부사거든. 부사 뒤에 이 도가 보조사야. 알겠지? 너무도 춥다. 이렇게 보조사는 원래 조사라는 것은 체험 뒤에 붙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조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환경 속에도 붙일 수 있다. 즉 어미도 붙일 수 있고 뭐 뒤에도 붙일 수 있다. 그렇지? 부사 다음에도 붙일 수 있다. 정리됐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됐어요? 그래서 이 지문을 읽고 이 지문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한정된 정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또 더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자, 조사는 좀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조사 또 하나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줄 테니까 먼저 한번 해봐요. 자, 조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죠. 격조사가 있다. 뭐가 있다 시작. 여기서 나왔잖아. 격조사다. 그다음 뭐가 있다 같이? 접속조사다. 그다음에 보조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다. 앞자만 따서 격접보. 다 같이 격접보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격조사는 일정한 자리를 결정해주는 조사,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를 우리 뭐라고 한다? 격조사다. 그래서 격조사에는 우리 대체적으로 뭐가 있어 같이? 주, 목, 보, 서, 부, 간, 호 해서 7가지가 있어. 몇 가지? 7가지. 그래서 주가 뭐에 같이? 다 같이.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거야. 주가 주격조사. 주격조사. 목은 목적격조사. 보는 복격조사. 서는 서술격조사. 부는 부사격조사. 관은 관역격조사. 호는 혹격조사 해서 전체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다. 따라서 외울 때 주먹버섯 부간호. 시작. 주먹버섯 부간호가 된다. 정리됐어요? 주먹버섯 부간호. 다 같이 시작. 주먹버섯 부간호. 여러분 지문 속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야.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주먹버섯 뭐다 시작. 부간호다 라고 할 수 있죠. 주격주사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와 가. 목격주사는 을과 를. 복격주사로서 이와 가. 서술격주사로서는 이다 하나. 부사격주사는 너무 많다겠지? 또 뭐 와나 과가 있고 예나 예서가 있고 로나 로서가 있고 아니 로나는 로서와 로서가 있고 로서와 로서가 있고 정리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부사격조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와와 가, 예와 에서, 로스와 뭐가 있다시 로서 또는 고와 라고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관형격조사로 딱 하나 있죠? 의가 있어요. 혹격조사로서는 뭐냐면 아와야. 자 여기서 볼 때 딱 뭐예요? 부사격 조사를 제외한 무슨 조사를 제외한? 부사격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들은 하나 또는 몇 개 정도로 제한적이야 딱 정해져 있어. 특히 주격 조사를 이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쓴다면 어디다 뭐가 있냐면 예서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 썼어요. 예서 또는 서 이가 예서 서 그다음에 높임 주격 조사로서는 깨서가 있어. 따로 이렇게 5가지뿐이 없어. 몇 가지? 5가지. 우리 국어에서 주격조사는 딱 5가지 있어. 이, 가. 그 다음에 에서, 서, 깨서. 알겠어요? 이 5가지. 이 5가지 이외에는 주격조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국어에는 주격조사가 딱 몇 가지 있다? 5가지가 있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나 나온다면 여기 이와 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와 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복격조사에 이와 가 있어 없어? 있지. 형태가 같기 때문에 쓰임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소 헷갈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국어에서 복격조사로서 이와 가가 쓰일 때는 뒤에 나오는 용언이 있어. 용언이 이렇게 있어. 되다 아니다. 시작. 되다와 아니다. 되다와 아니다만 나왔다면 이때 이와 가는 복격조사야. 알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되다 아니다. 여러분 교재 2권에 있어. 몇 권에 있다? 2권 파트 펴. 2권 파트에 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 2권. 우리 여학생이 딱 펴서 활용을 잘 하길래 뿌듯합니다. 교재 몇 페이지냐면 20 조사 나와. 거기 아주 표로서 잘 되어 있어. 거기 조사 관련해서 20 몇 페이지 있죠? 20페이지인가? 20페이지 있어요? 20페이지. 자, 이 20페이지까지 20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조사 나오죠? 거기 교재 20페이지, 2권 20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주격조사로서 나오죠, 쭉. 예? 가능한 말이야. 거기에 딱 펴놓고 하면 좋네. 예? 딱 이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국에 특히 복격조사로서 이와 가. 20페이지입니다. 2권 20페이지. 거기 보면 주격 쭉 나오지? 그거 다 잘 해놓으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의 복격조사 이가와 주격조사 이가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 우리 국어에서 복격조사로서 이가가 나오는 환경은 뒤가 되다와 뭐가 나올 때만 아니다가 나올 때만 알겠지? 되다와 아니다가 나올 때만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참고해두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면 되겠다. 그래서 영희가 곰이 되었다. 영희가 뭐가 되었다? 같이 여우가 곰이 되었다. 안 되었죠. 그렇지? 사람이 나무가 되었다. 사람이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영희가 뭐가 되었다? 시작. 곰이 되었다. 사람이 뭐가 되었다? 나무가 되었다. 그럴 때 각각 이때 가와 이는 뭐다? 주격주사야? 주격주사인데 아니다. 되다 앞에 있는 이와 가는 다 복격주사라는 거야. 형태는 똑같지만 다르다. 정리됐어요? 그래서 이 되다라는 말 또는 아니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 이 주어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서술을 도와주는 말 필요해. 그 서술을 도와주는 말을 보어라고 그래. 뭐라고 하시죠? 보어.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이러한 보어를 요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뿐이 없어. 되다 아니다. 시작. 되다 아니다만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접속수사. 접속수사와 관련돼서는 딱 두 가지. 단어 접속. 단어 접속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문장 접속 조사. 대표적으로 와와 가가 있어. 와와 가. 와와 가. 물론 앞서 구어체에서 사용되는 랑이랄지 알겠지? 뭐 하고라는 말도 있지만 보통 이제 문어체상에 쓰이는 걸 가지고 나오니까 거기는 와와 가가 있다. 다 같이 시작. 와와 가.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것이 보면 단어 접속이고 어떤 것이 문장 접속인가 잠깐 구별해 준다면 이것이 이게죠. 어떤 것이 단어 접속이고 어떤 것이 문장 접속인가를 구별해 주면 요게 될 수 있어요. 예컨대 보면 영희와 순이는 대학생이다. 자, 영희와 순이는 뭐다 같이? 대학생이 있고 영희와 순이는 남매간이다. 이게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자, 위에 문장 영희와 순이는 대학생이다. 이 문장은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영희는 대학생이다. 순이는 대학생이다.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이때와를 우리는 문장 접속조사. 다 같이 시작. 문장 접속조라고 그래. 반면에 영희와 순이는 남매간이다 할 때 이 서술어가 남매간이잖아. 남매간은 적어도 뭐예요? 두 사람 이상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어가 몇 개 이상 나와야 돼. 2개 이상 나와. 주어에 해당되는 것이 2개가 나와야 돼, 두 사람. 그러니까 뭐야? 이것이 합쳐서 주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온 것이다 해서 이걸 단어 접속. 시작. 단어 접속. 왜? 이거는 두 문장으로 나눌 수가 없지. 영희는 남매간이다. 순이는 남매간이다.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없지. 그런 맥락에서 설명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참고해 둘 수 있도록 하게 되면서 영희와 순이는 대학생이다. 영희와 순이는 남매간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걸 생각해 두면 되겠어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사가 있죠. 보조사는 좀 더 우리 교재에 있지. 보조사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성감통. 시작. 성감통으로 나눌 수 있고 대표적인 성분보조사는 격조사를 대신해 주는 거야. 자, 성분보조사는 뭘 대신한다? 격조사를 대신해 주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느는뿐만 독과점화 북커치 나라가 있다. 알겠지? 요걸 적혀둬. 북커치 나라. 시작. 느는뿐만 독과점화 북커치 나라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보조사로서 많이 나왔던 것이 느는도야. 뭐다? 시작. 는은도. 는은도. 이것들은 자체 잘못해서 주격주사 대신에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는과 은 같은 경우를 주격주사로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아니야? 보조사임을 알아라. 알겠습니까? 느는 뭐다? 시작. 보조사다. 이렇게 기억나자. 다 같이 한번 시작. 느는 대표의 보조사야.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왔던 게 느는도. 시작. 느는도. 그리고 많이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북커치에서 여러분들 다 옆에 다 써놨잖아요. 부는 붙어고 커녕 치는 치고야. 그럴 때 커녕과 치고의 동그라미. 시작. 커녕과 치고의 동그라미. 이거 많이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H고 B. 시작. H고 B일 때 A가 큰 것이 나와야 돼. B가 큰 것이 나와야 돼. H고 B는 큰 것이 아니라 H고 B 할 때는 반드시 뒤에 기대와 어긋나는 것이 나와야 돼. 기대에 어긋나는 내용이 나와야 돼. 근데 축구 선수에 대한 기대는 뭐지? 축구 선수에 대한 기대는 뭐야? 축구를 잘하는 거잖아. 그런 거래. 야, 저기 뭐 대표 선수 치고는 공을 못 찬다, 잘 찬다? 못 찬다. 알겠지? 치고 다음에는 기대에 어긋나는 내용이 나와야 해. 기대에 어긋나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축구 선수 치고 축구를 못 한다. 배구 선수 치고 배구를 못 한다. 정리됐습니까? 이걸 해야 돼. 그래서 뒤에 H고 B 할 때는 뒤에는 기대에 어긋나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A커녕 B. A커녕 B라는 말이 있어. 다 같이 시작. A커녕 B.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A커녕 B. 그래서 A는 A와 커녕 B 할 때 A가 커야 돼, B가 커야 돼. A커녕 B 할 때는 A가 큰 것이 나와야 돼, B가 큰 것이 나와야 돼. 그렇지. A가 큰 것이 나와야지.
자동차는커녕 자전거도 없다 그래야지 자전거는커녕 자동차도 없다고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결혼이나 이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예의가 큰 것이 나와야 된다. 됐지? 보조사관에 대해서 치구와 커녕을 쓸 때 조심할 것. 알겠지? 커녕. 잘하고요. 치구가 뭘 쓸 때 시작? 커녕을 쓸 때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조사와 조사에 대한 이야기. 조사는 다른 품사를 도와주는 말로서 조사의 종류는 거기 몇 가지가 있다 같이 세 가지. 보통 조사는 체언에 붙는데 보조사인 경우에서는 체언뿐만 아니라 어미 뒤에도 알겠죠? 또는 어디 뒤에도 부사 뒤에도 붙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서 오늘날 현대 시험에 국무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보조사에 대한 이야기다. 뭐에 대한 이야기? 보조사. 특히 독해할 때도 이 보조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조사 느는 도 시작 느는 도 같은 보조사가 상당히 문장 속에서 사용됐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격조법, 주목보소 부간호, 단문, 성감통, 느는뿐만 독과지마 북커치나라 그그마 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리됐어요? 또 우리가 많이 틀렸던 것 중에 이거 잘하도 그러니까 이겠죠? 돈커녕 할 때 돈커녕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해야 돼? 붙여 써야 돼. 붙여 써야 된다. 돈커녕 또는 이것도 붙여 써야 돼. 먹기는커녕 시작. 먹기는 할 때 이렇게 띄면 안 돼. 이거 의존명사를 뭐 안 돼. 이거 붙여 써야 돼. 먹기는커녕 다 같이 시작. 그는 먹기는커녕 할 때 알겠죠? 이때 는도 보조사, 커녕도 보조사. 그래서 다 붙여 써야 된다. 자칫 먹기는 띄고 커녕하면 틀려. 이 커녕은 의존명사는 없어. 다 보조사로서 사용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먹기는 이런 부분도 역시 알을 필요가 있다.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 격조보 시작. 격조보 주목보서 부간호 단문 성감통 느는뿐만 독과지마 북커치나라 그그마 요라고 하는 거. 이 그그마요도 역시 하나 감탄 보조사인데 이런 거 조심할 필요가 있죠. 감탄 보조사로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죠. 잘 우리가 생각할 때 먹었다 그래 시작. 먹었다 그래 또는 뭐하다 시작. 잘 먹었다 그려 잘 먹었다 마는 잘 뭐했다 마는 시작. 먹었다 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그려 마는과 관련돼서 같이 다 붙여 써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조사는 항상 앞말에 붙여 쓰는 거야. 조사는 항상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먹었다 그래 먹었다 그려 먹었다 마는 다 붙여 써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이야기? 조사. 그래서 조사를 타는 말을 뭐라고 한다 같이? 관계언이라고 한다. 그리고 조사에는 몇 가지가 있다는 점?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자리를 결정해주는 뭐가 있고 격조사가 있고 알겠지? 자리를 결정해 격조사와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 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다 같이 접속 조사가 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뭐가 있다? 보조사가 있는데 그 보조사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주로 격조사를 대신하는 성분 보조사와 그 다음에 이 밖에 느낌을 드러내는 감탄 보조사 그 다음에 통용 보조사. 이 통용 보조사는 말을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통용 보조사라고 그래. 철수가 밥을 많이 먹었어. 자, 철수가 밥을 많이 먹었어 있죠? 이 통용보조사란 말은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야. 철수가 밥을 많이 먹었어 할 때 이 요라는 것이 있어요. 요는 주어 자리에도 올 수 있어. 철수가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 있어. 밥을요. 그 다음에 부사어 자리에도 올 수 있어. 많이요. 서술어 자리에도 올 수 있어.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요라는 것은 다양한 성분 안에 성분 속에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통용 보조사 하는 거야. 알겠어요? 통용 보조사. 이런 통용 보조사는 다양한 성분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무슨 보조사라고 하나 시작? 통용 보조사라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조사까지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잠깐 쉰 다음에 용언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권을 펼쳐놓으면 배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십니까? 2권 모듈표.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정리됐으면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틀린 거 있는 거 정해요. 다음 주에는 오늘이 11일이었죠? 다음에는 12, 13 맞죠? 12, 13, 12, 13 12, 13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12, 3 12, 13 약간 느낌이 안 좋아. 12, 13, 12, 3 이제 역사로 이제 한국사의 현대 사쯤에서 12, 3 사건을 앞으로 다루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뭐 후배들은 12, 3 정도도 현대사 사건으로 다루어서 12, 12 사건 이후에 뭐 12, 3 사건 뭐 이렇게 다룰 수도 있고 하나의 사건으로서 오랫동안 끌었던 그 해병대 그 사건 관련해서 최삼병 사건 관련해서 거기 수사를 담당했던 그 박정훈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해병대. 근데 오늘 처음 선고가 했는데 무죄로 판단됐대. 항명하지 않았다. 명예훼손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로 판정 나가지고 그동안에 상당히 박정훈 대통령이 그래도 뭐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라. 어찌됐든 간에 뭐 그런 즈음이 되니까 그 세파를 1년 넘게 이겨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죽음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묘비 앞에서 다짐했던 억울한 죽음을 없게 하겠다. 너의 억울함을 없게 하겠다라는 다짐이 그래도 1차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 같아서 다행히 왜냐하면 내 고향 나는 내 고향이 전주인데 그 사람이 익산인가 어딘가 죽은 사람이 전라북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전라북도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아니라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잖아. 막 억울한 죽음들이 많아 사실. 박해지지 않은 죽음. 우리 남학생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러죠. 잘 갔다 와서 이렇게 전역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죽어도 그냥 억울한 죽음이 많아. 옛날에는. 지금이야 좀 그래도 인권이 있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민주국가가 됐다 할지라도 지금도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있는데 그래. 옛날에는 얼마나 있었겠어. 그러니까 참 피눈물 나는 거지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많이 있지도 않고 한둘 낳잖아 한둘. 예?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대에서 죽었는데 죽은 원인도 모른다면 얼마나 부모가 한이 맺히겠냐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무죄로 확정됐으니까 그동안에 은폐됐던 것들이 다 백일하게 드러나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는 그런 세상이 좀 돼야 그래도 좀 그 억울함을 좀 풀 수 있잖아. 원한을 좀 풀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내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 박정훈 대통령의 형연에 대해서 환영을 하면서 정말 억울한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용원으로 가겠습니다. 11번 용원. 용원관에 대해서는 용원은 문장에서 주어를 서수 밑줄 자 서술하는 기능이에요. 용원의 주된 기능은 기능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서술로 기능하는 것이다. 서술로 기능한다. 용어는 주로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와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제 의미적으로 나눴을 때, 자 용어는 의미적으로 나눴을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지. 하나는 거기 보면 움직임이나 동작이라고 할 수 있죠. 움직임을 줄여서 동작이나 동작, 움직임이나 작용, 동작이나 또 작용.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동사에는 동작 동사가 있고 작용 동사라는 게 있어. 그래서 동작이나 뭘 나타낸다 하시죠? 작용을 나타낸다. 일반적 사물,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낼 때는 동작이라고 그래. 알겠죠? 동작. 서울에 가면 동작부라는 데 있는데 국립묘지 있는데 그 동작이 아니라 동작 그만 할 때 동작이야. 동작이래. 반면에 이제 작용이라는 말은 이 작용이라는 것은 자연의 흐름, 자연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자연의 움직임. 자연의 움직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자연의 어떤 움직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이라는 것도 있잖아. 물은 어떤 동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 물에 어떤 동력을 가해서 어떤 에너지를 가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은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죠. 흐르다. 이런 것들이 작용동사라고 그래. 자, 우리 늙는 거 있어 없어요? 늙는 거 있죠. 인위적으로 세포를 늙게 해서 사람을 갖다 늙게 할 수도 있겠지. 또 화학용품을 갖다 쏘거나 약을 먹여가지고.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있잖아. 막 피부 조직을 갖다 노화시켜버리잖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늙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면서 자연스러운 변화죠. 그런 것들 다 뭐라고 한다? 같이 작용동사라 한다. 그래서 늙다라는 단어, 뭐라는 단어? 늙다가 가장 대표적인 작용동사야. 늙다.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 이런 말 있어 없어요? 있죠?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 가끔은 우리 수험생들 늙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부하면 그래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 이전과 수험생 후 전후가 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서 얼굴빛이 좋아지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대부분 나빠지더라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연의 움직임, 이게 작용은 자연의 움직임을 나타내요. 반면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상태나 성질.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 이때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이것을 우리는 동사라고 한다. 동사라고 하고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형용사라고 한다. 형용사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게 정의가 되죠? 첫 번째는 무슨 중심? 기능 중심으로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짐을 설정해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럴 때 용어는 의미사로 나눌 때 동사와 형용사로 나눌 수 있구나. 그러면 의미사?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우리가 용어는 기능상 서술어 기능하는구나. 기능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기능상 이렇게 해줘야 돼. 왜냐하면 뒤에 나왔잖아.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나왔죠? 기능 중심에는 서술어 기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품사의 분류 기준에는 그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용언에 있어서도 역시 분류할 때 세 가지 기준을 들어요. 첫 번째 시작, 기능 중심. 두 번째 시작, 의미 중심.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형태 중심. 형태가 나오겠지. 자, 용어는 형태에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용어는 가변어에 속한다. 뭐에 속한다? 가변어. 그래서 용어의 특징은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형태가 고정된 어간에 여러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한다? 활용이 동그라미 활용이라 한다. 그러니까 어간에 뭐가 붙음으로써? 어미가 붙음으로써. 그때 어간은 고정형이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2권 21페이지. 2권 21페이지. 보면 어미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 어미는 항상 어디 뒤에 붙는다? 어간 뒤에 붙는다. 그래서 이 어간과 어미가 있을 때. 어간과 뭐가 있을 때 같이? 어미가 있을 때. 네? 정리되나요? 잘 정리돼요. 자, 어간과 뭐가 있을 때 같이? 어미가 있을 때. 네? 잘 정리돼요. 어간과 어미가 있을 때. 자, 어제 수업 없었어요? 어? 어제가 수요일 날? 어제 행사 본 건가요? 영어 대신에? 그랬구나. 자, 어간과 어미. 다 같이 시작. 어간과 어미. 사모님이 많이 아프신가? 그래서 그렇구나. 어제 또 병원 가시느라고. 하여튼 좀 집안에 우환이 없어야 돼요. 네. 안타깝습니다. 한참 재밌게 사실 상황이네 지금. 여행도 다니면서. 근데 갑자기 사모님이 좀 아프게 돼가지고 곧 털털 털고 일어나시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는 그 고통을 좀 해야 되니까. 내가 아는 선생님 나하고 같은 나이인데 이 사모도 또 그렇게 병이 발발해가지고 집안이 또 알칵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째 돼가고 있는데 좀 항암 치료하고 있거든. 거기도 유방암을 흘려가지고 그게 막 유방암은 3, 4기라거나 3.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거도 크기가 커가지고 암덩어리가 좀 약간 큰가 봐. 그것을 갖다가 방사선 치료를 해서 좀 작게 만드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지금 방사선 치료하고 있는데 좀 그잖아. 사람이 좀 반응이 막 방사선 치료하다 보면 음식을 받지 못하고 토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지금 그런 증세가 있고 해서 생각해봐. 먹지도 못하고 그런 거니까 한 집안에 우환이 없어야 돼. 오늘도 마찬가지죠. 나도 뭐 이렇게 멀쩡하다가 우리 집안도 멀쩡하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나 그렇죠. 살다가 좀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암은 몇 명 중에 몇 명? 4명 중에 1명이야. 몇 명 중에 1명이야 우리나라 암 방사율이. 혹시 알아요? 통계적으로? 아주 많더라고. 4명 중에 1명인가 뭐 아무튼 암 발생률이 높아.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하다고 해도 4명 중에 1명, 5명 적어도 5명 하면 암 환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세상이 좀 발달하고 좋지만은 이 암이 발생할 율도 높구나.
뭐 어떻게 인위적으로 뭐 할 수 없잖아. 우리가 뭐 암 걸리려고 뭐 먹고 뭐 암 걸리려고 뭐 이렇게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니 암. 그것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연히 또 발견해. 건강검진하다가 발견됐거든. 내가 아는 동료 와이프도. 이건 뭐 벌써 진행이 그게 됐다니까. 그 전에 무슨 뭐 이상 증상이 있다든가 이거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젊다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꼭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뭐 사는 동안은 건강해야 할 거 아니야. 아프지 말고. 에? 사는 동안에는 나도 꼭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국가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오나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어간거미. 이 어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고정부라고 그래. 뭐라고 하지? 고정부라고 어미를 변한다 해서 변동부라고 그래. 그래서 그 어미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법적 관계를 드러낸단 말이야.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합쳐서 활용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알겠지? 활용. 시작. 활용. 살아서 써요. 살아있는 것은 변하잖아. 그지? 그래서 활용이다.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활용해. 활용. 살아활자. 우리 살아있을 때 뭐가 살아있어야 돼? 내 혀가 살아있어야 돼. 혀에 물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살활자가 이렇게 쓰는 거야. 살활자. 삼수변에다가 혀설자 쓰는 거야.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을 때 보면 막 목이 마르거든. 혀가 쫄아들어. 말라서. 혀가 쫄아들니까 어떻게 돼? 목구멍을 갖다가 이제 거의 맞게 여기 감아지다 보니까 먹지도 못하지.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막 물 같은 거 막 먹이면 질서하지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져주거나 적셔서 이렇게 입술만 해주잖아. 고통을 덜하게. 우리 막 한참 목이 타거나 막 입술 마를 때 있어 없어 막. 그러죠? 뭐 건조시키듯이 뭐죠? 그런 어떤 그럴 때 괴롭기도 하잖아. 그런 점에서 그런 것도 한번 해야 된다. 활용이다. 활용. 그래서 활용은 어디 쓰는 말이야? 어간에 뭐가 붙음으로써? 어미가 붙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활용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활용. 그래서 형태가 고정된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고 용언이 활용할 때는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뭐가 있다 나체 달라지는 경우. 그것을 그래서 우리 교재 몇 페이지? 22페이지. 22페이지 보면 활용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다 해놓은 거야. 그래서 어간의 어미가 결합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낼 때 거기는 어간과 어미가 변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을 규칙, 변하는 것을 뭐라고 하시죠? 불규칙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정리됐나요? 그때 규칙과 불규칙을 갖다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불규칙이라고 이러한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 또한 불규칙 용언에 의한 어간이 바뀌는 것, 어간이 바뀌는 것,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것. 또 하나 써놓는다면 그거 다 써라고 해요? 불규칙 용언에는 어간이 바뀌는 것. 하나 빠졌어. 어미가 바뀌는 것. 하나 더 써놨겠다. 어간이 바뀌는 것, 어미가 바뀌는 것,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것. 알겠지? 하나 써놔요. 하나 같이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22페이지 보면 어간이 바뀌는 것, 어미가 바뀌는 것,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것. 있죠? 이걸 얘기하셔야 한다. 변한다는 것을 변한다. 변하면 불규칙이라고 변하지 않은 뭐다 같이 규칙이다. 그러면 하나 검증방법이 좀 규칙과 불규칙 그다 써놓을까? 여백날에다 규칙과 불규칙을 구별하는 방법. 규칙과 불규칙을 구별하는 방법. 자, 규칙과 불규칙을 구별하는 방법은 어간에다가 뒤에 뭘 넣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자, 어간에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넣어보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규칙과 불규칙을 구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시작.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넣어보는 거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대표적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뭐가 있냐면 아나 어. 알겠지? 아나 어. 또는 아라나 어라. 아라나 어라. 자, 이런 어미를 넣어봐서 변하면 불규칙, 변하지 않으면 뭐다 시작? 규칙이다. 다시 한번 시작. 어간에 뭘 넣어본다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넣어보는데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에는 아나 어 또는 아라나 어라. 시작. 아라나 어라. 알겠지? 예. 그때 옛날에 태권 소녀 뭐 마루치 알았지 노래도 혹시 그런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하게 모를 거야. 여러분들은 내가 어렸을 때 들었는 거지. 라디오 어린이 드라마 가운데 하나 마루치 아루치라는 게 있었어요. 태권 소년과 소년이 마루치 아라치 마루치 아라치. 자, 뭐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간에 뭐 넣었지? 어미를 넣었을 때 그 변하면 불규칙이고 변하지 않으면 규칙이라고 했지. 그럴 때 어미는 요걸로 본다. 알겠습니까? 아나 아라 나와라.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이거지. 잘 봐봐. 그럼 여러분들 한번 검증해 봐. 하나 보면 돕다라는 말이 있어. 뭐가 있다 시작. 돕다가 있고 잡다가 있다고 봅시다. 돕다가 있고 잡다가 있다. 근데 어떤 것이 규칙이고 어떤 것이 불규칙인가? 돕다 잡다. 돕다 잡다 하면 어느 것이 규칙이고 어느 것이 불규칙일까요? 그렇지? 이거는 뭐야? 돕에다 뭘 넣어보니까 R을 넣어봐. 그럼 어떻게 되지? 비읍이 변해서 이렇게 되잖아. 도와 되잖아. 변했지? 그러니까 불규칙이죠. 에? 그래서 이름하여 비읍이 변했기 때문에 비읍 불규칙하는 거야. 에? 자, 또 봐봐. 잡다 봐봐. 잡에다가 뭘 넣어봐? R을 넣어봐. 그러면 잡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그대로 우리가 잡아라고 쓰잖아. 이렇게. 변하지 않지? 비읍이 안 변했잖아. 이거 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규칙과 규칙을 구별하는 방법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넣어봐서 변하면 불규칙, 변하지 않으면 뭐다 하시죠? 규칙이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니까 일단 22페이지 거기 규칙 말고 일단 불규칙 봐봐. 일단 첫 번째 어간이 변하는 거. 뭐가 변하는 거? 어간이 변하는 거. 어간이 변하는 거는 대표적인 시읍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느 불규칙이 있어. 알겠어요? 그다음 하나 더 합니다. 우 불규칙. 정리됐나요? 시읍 불규칙 뭐냐? 그거 하나 써놓은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질문 던집니다. 어간에 뭐가 결합됨으로써? 어미가 결합됨으로써. 어미는 뭐예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어미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변동구. 어간은 변하지 않는다. 뭐예요? 시작. 고정구. 그래서 우리가 어간과 어미를 나누는 거예요. 이 어간과 어미는 어디에서만 그렇게 말을 쓰냐면 용언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용언에서. 용언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변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시작. 어미라고 한다. 그래서 어간과 어미를 나누는 기준은 변화 여부야. 알겠어요? 알겠지? 변하지 않으면 어간, 변하면 뭐다 시작? 어미. 정리됐습니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뭐 국어에서 크게 공부할 건 없어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지문 독해니까 읽기만 잘하면 되는데 지금 그 훈련하려고 이렇게 지문식으로 갖고 온 것도 하는데 이 내용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잖아.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이 표지, 표 지금. 이 내용을 갖다 이 표로 정리해 놓은 거야. 정리됐나요? 이런 거야. 이 차이뿐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말고 이론적으로 이해할 것이 뭐가 얼마나 돼? 예. 근데 뭐 글의 전개 방식이랄지 진술 방식이랄지 추론 방식이랄지 논리 기조 있어 없어요? 규칙 있죠? 동치 규칙이랄지 무슨 있잖아. 예. 이런 몇 가지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국어에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아야 할 것은 없어 사실은. 문학에서 문학 용어에 대한 이해, 뭐에 대한 이해? 문학 용어. 물론은 틀리니까 뭐 객관적 상관물이 뭐냐, 무슨 말이있어요? 감정이입이 뭐냐, 공감각적 이미지가 뭐냐 이런 용어를 모르면 안 되겠지. 그런 것들은. 그런 거 빼놓고는 실제적으로 다 읽기야. 그래서 지금 현재 문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법에 대한 어떤 지문 독해를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사실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부해도 충분히 국어시험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혼자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배울 때 한 번 배우고 다시는 안 배우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알겠죠? 좀 노력을 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병행이 되잖아. 이 표 보면서 이거 보니까 한눈에 다 들고. 다시 한번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는 기준은 시작.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는 기준 뭐다 같이? 변화 여부. 다 같이 시작. 변화 여부. 변하지 않는 것이 어간. 변하면 어미.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중에서 첫 번째 어간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5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그 5가지가 첫 번째 시옷 불규칙. 무슨 불규칙? 시옷 불규칙.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이것이 있어요. 검증하는 거지. 솟다라는 말이 있고 짙다라는 말이 있어. 솟다 뭐가 있다 같이? 짙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규칙이고 어떤 것이 불규칙인지를 검증하면 뭐 어떻게 한다고 했지? 모음을 넣으라고 했잖아. 솟다의 어간. 솟다의 어간, 솟했다가 모음을 쓰다면 R을 넣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 같지? 그대로 소사. 시옷받침 탈락하지 않지? 모음파에서 소리는 뭐 이렇게 나지 마. 소리는 이렇게 나지 마. 자, 짙다가 있어. 짙 플러스 뭐가 왔어, 같이?
있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은 모음 앞에서 뭐가 탈락한다? 시옷이 탈락한다. 그래서 뭐가 된다? 지어가 되죠.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지. 모음 앞에서 시옷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이름하여 시옷 불규칙. 시작. 시옷 불규칙. 그래서 모음 앞에서 시옷, 어간에 시옷이 없어졌다. 시옷이 재료가 됐다. 시옷이 재료가 됐다 해서 시옷 불규칙. 간단하죠? 어렵잖아. 변하지 않으면 뭐야? 나치 규칙. 변하면 불규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디귿 불규칙. 자, 디귿 불규칙은 용언의 어간이라는 것은 고정부야.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진짜 어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용언의 어간에 디귿 받침이라는 게 뭐냐면 디귿 받침은 끝난 말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보면 쉽다가 있다. 쉽다. 자, 여기서 어간이 어디예요? 시시 어간이잖아. 어간에 무슨 받침이 있어? 디귿 받침이 있죠. 여기다 뭘 넣어봐라? 모음으로 시작된 말 넣어봐라. 이게 시 플러스 뭐하면 어가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시로 디귿이 모음 앞에서 니을로 바뀌죠. 이렇게 디귿이 모음 앞에 니을로 바뀌니까 디귿 불규칙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은 어간에 있어서의 변하는 것을 가지고 이름을 정해주면 돼. 시옷이 탈락했으니까 시옷 불규칙. 디귿이 니을로 바뀌니까 디귿 불규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런 디귿 불규칙으로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네 가지. 시기두부, 시작. 시기두부, 씻다. 씻다가 있다. 깃다가 있다. 눕다가 있다. 붙다가 있다. 이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디귿 불규칙 용언이다. 무슨 불규칙 용언? 디귿. 그래서 깃다. 깃 플러스 뭐가 왔을 때? 어가 왔을 때 강아지. 시작. 길어. 눕 플러스 어가 왔을 때. 시작. 누러. 붓 플러스 어가 왔을 때. 붓 플러스 어가 왔을 때. 시작. 불어. 그래서 모음 앞에서 디귿이 뭘로 바뀐다? 다시 리을로 바뀐다. 그래서 디귿 불규칙. 정리됐어요? 디귿 불규칙으로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 네 가지야. 시기 누부. 시작. 시기 누부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틀리기도 해. 어떤 부분에서 많이 틀리냐면, 요걸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짐을 싣고 간다. 싣고 간다. 물을 길고 간다. 나왔잖아. 그러면 각각 싣고와 길고는 정확한 활용이다. 맞으면 틀리면 X? 그렇지. X에서 어디서 나오죠? X죠. 근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됐다면 기억해 놓을 것은 뭐냐? 이 디귿이라는 녀석은 모음 앞에서만 변합니다. 아십니까? 모음이 왔을 때만 변하는 거야. 모음 앞에서 디귿이 니을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예요? 기억은 자음이지, 자음. 자음 앞에서는 안 변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쓰면 틀리고, 짐을 싣고 간다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물을 깃고 간다 그래야 돼. 알겠어요? 모음 앞에서만 변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왔을 때 맞춤법의 이야기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맞춤법.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어야 된다.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적어야 된다. 뭐에 대한 이야기다 같이? 맞춤법의 이야기다. 정리됐어요?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얘기할 테니까 너무나 빠른 속도로 하지 않을 테니까. 알겠죠? 또 당부한 것도 있어요. 우리 원장님이. 천천히 차근차근 또박또박 우리 학생들에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했고 그랬으니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됐으면 나한테 꼭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리하게 팍팍팍팍 나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쓰기 누구. 그럴 때 이거 씹고 깃고라고 해야지 싫고 길고라고 했는데 왜 그래요? 이유는 뭐라? 모음 앞에서 변하지 자음 앞에서 안 변해.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검증반복 규칙 활용이냐 불규칙 활용이냐 이 검증반복은 다 같이 뭐래서 모음으로 썼다는 어미를 봤을 때 알겠습니까? 변하느냐 변하지 않냐를 가지고 검증한다고 그랬습니다. 됐나요?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불규칙이 용어이 있어 봤지? 비읍 불규칙. 자, 비읍 불규칙 한번 보면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 시기둥을 해놓은 거야. 뭐랄까 시작? 시기둥. 거기 잘못돼가지고 그 깃닦을 때 티읕 받침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그 티읕 받침 하지 말고 디귿 받침 써야 돼. 그거 잘못된 거야. 디귿 받침 깃딱. 그 깃딱 할 때 티읕 받침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티읕 받침이 아니라 디귿 받침이야. 깃딱. 그거 좀 잘못됐으니까 고쳐주기 바랍니다. 눈이 하도 작아서 안 보여. 돋보기나 갖고 와야 볼 수 있지 그거. 자, 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비읍불규칙. 자, 비읍불규칙은 결국 모음 앞에서 이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뀝니다. 오나 뭐로 바뀐다? 우로 바뀌어. 비읍불규칙은 모음 앞에서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오로 바뀌는 형이 딱 오로 바뀌는 오형이 있고요. 오형이 있고 우형이 있어. 오로 바뀌는 형이 있고 우로 바뀌는 형이 있다는 거야. 간단해. 근데 오로 바뀌는 건 딱 두 가지뿐이 없어. 외우기 쉽죠? 대표적으로 오형은 두 가지뿐이 없어. 돕다와 곱다. 시작. 돕다와 곱다만 있어. 돕다는 돕 플러스 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때 비읍이 오로 바뀌어. 그래서 도와가 되는 거야. 도와. 되나요? 곱다는 곱 플러스 뭐가 왔을 때? 아가 왔을 때. 이때 비읍이 오로 바뀌어서 뭐가 되는 거야? 같이? 고와가 되는 거야. 정리됐어요? 돕다와 곱다만 와가 돼. 그죠? 오로 바뀌고. 나머지 다 뭐로 바뀐다? 이 위에 것은 우로 바뀐다. 됐어요? 우로 바뀐다. 그래서 가깝다. 뭐 삼음절 가깝다 하면 자, 어떻게 바뀌었어? 가깝에 아가 왔다. 가깝에 아가 오면 어떻게 바뀐다? 가까워 이렇게 되는 거야. 가까워. 고맙다 하면 고맙다의 어간 고맙에 아가 오면 시작. 고마워. 땡큐. 그래서 이때 쓰는 고마워. 됐나요? 이렇게 쓰는 말이다. 아, 그거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고마워라고 해야지. 그는 무척 나에게, 승유는 나한테 무척 고마워했다면 틀려요? 고마워했다가 아니라 시작. 고마워했다. 오로 끝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뿐이 없어. 돕다의 도와와 돕다의 고와만 오로 끝나. 그래서 와가 돼. 와가 되고 나머지는 다 와. 그래서 얘기했지. 옛날에 대관령 우영 있었어요. 대관령.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대관령 우영 선전을 보면 거기서 카우보이 딱 모자를 쓴 사람이 딱 나와서 와. 알겠지? 생각하라고 해. 잊을만 하면 와. 맞아. 선생님이 대관령 우영 와 했지. 와. 그리고 고마워. 외로워. 알겠죠? 뭐라고 해야 돼? 가까워. 그는 무척 가끔 이렇게 문장 속에 섞여 들어가면 어려울 때가 있거든. 그들은 무척 가까워졌다 그래야지. 가까워졌다 하면 틀려. 알겠어요? 가까워졌다 이렇게 해야 맞다. 정리됐습니까? 비읍불규칙 뭔지 알겠죠? 그래서 비읍 용언의 어간이 비읍으로 끝난 말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된 말이 왔을 때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는 것을 비읍불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불규칙이 있어요? 우불규칙? 사다바루 느불규칙이거든. 느불규칙 이거죠. 느불규칙은 이런 것들은 느불규칙이라고 해요. 용어 우리가 저희 문법만 좀 제대로 잘 이해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습니다. 항상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이 한켠에 내가 못하는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문법 제대로 하려면 여러모로 도와요. 느불규칙은 용어의 어간에 뭘로 끝나야 돼? 느로 끝나야 돼. 느로 끝나. 자, 우리 어간과 어미의 분류 기준은 변화 여부. 변하지 않는 고정부를 어간이라고 변화한 부분으로 나온다. 어미라고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류규칙은 이거죠. 느불규칙은. 자, 다르다란 말이 있어요. 다르다. 자, 다르다가 있고 여러분들 혹시 다른 걸 찾아봐. 가르다가 있어. 다르다. 그 다음 하나 더 온다면 빠르다. 하나 더 온다면 푸르다가 있어. 다음 중에서 다 어간이 뭐로 끝났어? 르로 끝났잖아. 르로. 있지? 르로 끝났을 때 다음 중 활용하는 것이 다른 걸 찾아라. 다시 말해서 느불규칙 용언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자, 어간이 다 뭐로 끝났어? 르로 끝났지? 그럼 검증 방법 어떻게 나오겠지? 검증 방법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넣어보라고 했잖아.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어간이 어디야? 이거 다르다 어간은? 다르지. 다르했다. 모음으로 썼다는 말 넣으면 R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시작. 그래서 이제 의가 탈락하고 어간에 때문에 니 놀러가고 어간에 니를 탈락. 그래서 그건 발라가 됐지. 발라.
가로다는 가르 플러스 아가 있을 때 시작. 똑같으지? 갈라. 빠르다는 빠르 플러스 아가 있을 때 시작. 빨라. 됐어요? 근데 푸르다는 푸르 플러스 어가 오면 풀러요, 푸르러요. 푸르러가 되잖아, 푸르러. 자, 활용하는 형태 같아 달라. 다르지? 답은 그래서 4번이 된다. 에? 마지막.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어미, 어가 러가 됐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에 너 불규칙이 있어 없어?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에 너 불규칙이 있어 없어? 그래서 이것은 너 불규칙에 해당되는 거. 어미가 변하는 거. 나머지는 어간이 변하는 거.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르불규칙은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이다. 그래서 어간이 뭘로 끝났을 때? 르로 끝나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때 어간의 의가 탈락하고 그 리을이 엄리로 넘어가고 어간에 리을이 첨가되는 것이 르불규칙이다.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해도 뭘로 되는 거? 르불규칙 용어는 이와 같이 리을 꼴이 되는 것. 시작. 리을 꼴이 되는 것이 르불규칙 용어이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리을 되는 거. 르불규칙. 그렇게 설명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온 다음에 이제 우불규칙이 있어. 뭐가 있다 했지? 우불규칙. 우불규칙은 간단하죠.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가운데.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시작.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가운데 우불규칙은 다음 같은 환경에 속하는 거죠. 딱 하나뿐이 없어. 푸다. 시작. 푸다. 푸다의 어간 푸에. 푸다의 어간 푸에 모음으로 시작된 말이 오게 되면. 있죠? 푸다의 푸.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오면 뭐가 된다. 시작. 퍼가 된다. 뭐가 탈락했어? 우가 탈락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모음 앞에서 우가 탈락하는 거. 그래서 유일하게 딱 우리 국어에서 모음 앞에서 우가 탈락하는 것은 딱 하나뿐이 없어. 푸다. 푸다 하나만 있어. 잘 보면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주다가 있어. 그러면 주어에다가 뭘 들어가면 모음으로 듣다는 어미를 넣어봐. 그럼 어떻게 되지 우리가? 주어 또는 축약해서 전원돼도 우는 탈락하지 않지. 따라서 우리 국어에서 우가 탈락하는 것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뭐야? 시작. 푸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뭐가 변하는 불규칙? 어간.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5가지. 시읒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르 불규칙, 우 불규칙. 외울 때 사다바루. 시작. 사다바루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사다바루 이 5가지는 뭐가 변해서 되는 불규칙? 어간이 변해서 되는 불규칙이라고 해서 알습니까? 불규칙과 규칙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라고 해서 나왔지? 규칙과 불규칙을 구별하는 방법은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아나 어 또는 아라나 어를 넣어서 변하면 불규칙, 변하지 않으면 뭐다 시작? 규칙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다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두루루루. 이해가 잘 될 걸로 봅니다. 됐지요?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말해봐요. 자, 거기 보면 어디에 관련돼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가운데 또 있지? 자,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그만 했으니까 하나 했지? 자, 3가지가 있어. 3가지. 여불규칙, 그 다음 뭐가 있다 시작? 너불규칙, 오불규칙, 여러. 그 중에서 이제 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여불규칙도 간단하게 검증 한번. 여불규칙도 어간에다가 뭘 넣어봐? 이것도 역시 어간에다가 아라나 어라를 뭐 하는 거야? 아라나 어라. 시작. 아라나 어라 또는 아나 어도 넣어도 됩니다. 아라나 어를 넣어봐라. 아라나 어라 또는 아나 어. 아나 어를 넣어보면 된다. 됐어요? 이렇게 다 똑같아. 검증하면. 자, 여불규칙 보면 이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다 계열. 하다 계열. 다 같이 시작. 하다 계열은 전부 다 무슨 불규칙? 여 불규칙이다. 생각하면 돼. 자, 하다 계열은 무슨 불규칙이다? 여 불규칙. 그래서 공부하 플러스 아가 왔다. 그럼 어떻게 돼? 맞지? 공부하아라고 그래. 공부하여라고 그래. 공부하여라고 잖아. 공부하여.
공부하여. 내가 열심히 공부하여. 알겠어요? 장차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 알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하여. 이때 어미 아가 뭘로 바뀌었다 나왔지? 여로 바뀌었다는 면서 여불규칙 하는 거야. 여불규칙. 그래서 주로 하다 계열은 다 여불규칙이다. 그렇다면 잘하다라는 단어가 있어. 뭐가 있다 시작. 잘하다. 그러면 잘하다는 여불규칙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잘하다는 용어는 여불규칙에 해당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잘하다라는 단어는 여불규칙에 해당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여러분 검증 봐봐. 이것만 뚫어져라고 보면 안 돼. 너무 되잖아. 어간했다. 뭘 넣어봐. 여기다 너 여기다 R 넣어봐. 어미 아니까 아. 그러니까 뭐에 닿지? 잘하여. 알겠어? 이렇게 되잖아. 여불규칙. 어미가 여러 바퀴 나 있어. 무슨 불규칙? 여불규칙.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무슨 불규칙? 시작. 여불규칙. 그래서 하다 뒤에 뭐가 붙으면 하다가 붙는 말 나오면 무조건 여불규칙이다 생각하면 돼. 알겠지? 뒤에 하다가 붙는 말은 다 무슨 불규칙? 여불규칙. 우리가 행복하라고 그래. 행복하여라고 그래. 행복하여 되잖아. 자, 다음 러불규칙. 러불규칙은 딱 세 가지뿐이 없어. 우리 국어에. 세 가지가 있어. 형용사에 둘, 동사에 하나가 있습니다. 형용사에 둘, 형용사에 뭐가 있다 시작. 둘, 동사에 하나. 알겠지? 이렇게 되겠죠. 뭐냐면 풀다, 형용사, 풀다, 누르다. 자, 풀다가 있고 뭐가 있다 같이? 누르다가 있어. 또 하나 한다면 뭐가 있냐면 이르다가 있어. 이르다. 그래서 풀다, 누르다, 이르다. 다 같이 시작. 풀다, 누르다, 이르다. 풀다는 풀을 청. 누르다는 누를 황. 이르다는 어디에 다다르다. 이를치. 그게 몇 가지가 있다 같이? 세 가지가 있다. 다 같이 시작. 풀다, 누르다, 이르다. 다 같이 시작. 풀다, 누르다, 이르다. 됐나요? 됐잖아. 그래서 이거 푸르 플러스 모음을 쓴 말 어가 오니까 푸르러가 되잖아. 그래서 러블규칙. 또 누르다도 마찬가지지. 누르 플러스 어가 오면 누르러 러블규칙. 됐나요? 이르다는 시작. 이르 플러스 어가 왔을 때 어떻게 되죠? 이거는 어디에 다다르다. 시작. 어디에 다다르다. 가끔은 학원에 이르러. 시작. 학원에 이르러 마음이 바뀌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승유 있었던 모양인데 학원까지 왔다가 아파서 그렇죠.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이르러. 시작. 이르러. 어디에 다다라. 그럴 때 어미가 뭘로 바뀌었어? 러로 바뀌었지? 그래서 이름하여 러 불규칙. 시작. 러 불규칙이다. 정리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국어에 어미가 불안을 불규칙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여불규칙, 러불규칙 했죠? 마지막 하나 오불규칙. 무슨 불규칙? 오불규칙. 몇 가지 다 썼어요? 썼거나 지워도 되겠습니까? 잘라도 이 프린트물과 이 교재 딱 보면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눠놨으니까 도움이 잘 될 걸 봅니다. 그렇다. 시작. 그렇다. 자, 잘 이해되고 있죠? 언제라도 뭐 브레이크 밟으면 딱 브레이크 봐. 선생님 너무 빨라요. 그럼 브레이크 밟으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또 설명해 줄 테니까. 알겠어요? 빠르다 생각하면. 선생님 아니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럼 엑셀레이터 밟아. 알았어요? 그럼 빨리 나갈 테니까. 자, 마지막 이제 오불규칙. 무슨 불규칙? 오불규칙. 오불규칙은 뭘까? 오, 다 같이 시작. 오불규칙. 다 같이 구조로 시작. 오불규칙과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불규칙? 오불규칙. 자, 오불규칙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날 수 있는 것이 있죠. 달다란 말이 있어. 뭐가 다 시작? 달다. 이 달다란 말이 있는데 이 달다가 어떤 의미로 쓰일 때냐면 주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다 같이 시작. 주다. 달다가 어떤 의미로 쓰일 때 다 같이 주다라는 의미로 쓸 때 주다 있지. give and take 있잖아. give and take. 그럴 때 할 때 주다. 달다가 이제 주다로 쓸 때면 우리가 이제 그 주다에
주다의 직접 명령 형태가 있는데 이건 주다가 어란을 붙이면 돼. 어란을. 그러면 이것이 뭐에 닿지? 시작. 주어라가 되지. 알지? 주에다가 또 뭐 붙이면 라만 붙이면 간접 명령이 돼. 주라가 되지. 자, 주어라, 주라. 될 수 있죠? 그러면 똑같이 달달을 하면 달달을 아를 붙이고 달에다가 어간에다 달 아를 붙이고 달다에다가 뭘 붙여? 시작. 나만 붙일 수 있죠? 자, 그가 나한테 연필한 자로 달라고 했다. 말 돼 안 돼? 그가 나한테 연필한 자로 달라고 했다. 말 돼 안 돼? 이 달다가 주다라는 의미를 쓰일 때 알겠지? 철수가 나한테 연필한 자로 주라고 했다. 말할 수 있지? 바꾸면 철수가 나한테 연필한 자로 달라고 했다.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쓸 수 있잖아. 그런데 야, 철수에게 연필한 자로 줘라. 되지? 근데 이 경우는 야, 철수에게 연필한 자로 달아라. 말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 그러므로 이었다가는 아라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가 뭘로 바뀌냐면 오로 바뀌어요. 뭘로 바뀌었나 시죠? 오로.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 또 써놨습니다만은 우리 국어에서 오라는 모음 앞에서 리을 탈락이 됩니다. 뭐 탈락이 된다? 리을이 탈락되네요. 리을 탈락. 그 위에 보면 규칙 활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뭐가 되냐면 다오가 되는 거야. 철수야 나한테 연필한 자로 다오. 시작. 연필한 자로 다오. 되죠? 그래서 어미 아라 다 같이 시작. 어미 아라가 오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불규칙 하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지? 어미 아라가 명령의 어미 아라가 오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불규칙? 오 불규칙.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시작.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국어에는 어간과 어미가 있다. 어간과 어미는 뭘 가지고 나누는 거라고 했지? 어간과 어미는 뭐 가지고 나눈다고 했지? 변화 여부. 시작. 변화 여부. 변하지 않으면 고정부로서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했다. 자, 이렇게 어미의 여러 가지 변화를 갖다가 통해서 결국 용언이 쓰이게 되는데 문장 내에서 서술어적 역할을 하는데 그때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하지? 활용이라고 한다. 활용에는 뭐가 있다? 규칙 활용이 있고 불규칙 활용이 있다.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갖다 나누는 기준은 뭐다 하지? 구별 방법은 어간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아나 어 또는 아라나 어를 넣어서 변하면 불규칙, 변하지 않으면 시작 규칙이다. 그중에 우리 국어에 결국 변하는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뭐다? 어간이 변하는 것, 어미가 변하는 것,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것. 그 중에 어간이 변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싸다 바로 시읒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읒 불규칙, 르 불규칙, 오 불규칙이 있다. 아니 오 불규칙 아니라 우 불규칙이 있다. 그리고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에는 여 불규칙, 너 불규칙, 오 불규칙이 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뭐냐? 마지막으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히읗 불규칙이에요. 뭐다 시작? 히읗 불규칙. 그럼 한번 봐봐.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거.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것. 시작. 어간과 어미가 뭐 하는 거? 모두 변하는 거. 딱 하나뿐이 없어. 히읗 불규칙. 자,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불규칙에는 무슨 불규칙이 있다 같이? 히읗 불규칙이 있다. 그래서 하나 한 다음에 이거죠. 이거 하지 말고. 파라타. 그죠? 파라타. 언젠가도 이 얘기했습니다. 파라타. 네, 제가 아마 이 얘기한 적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한번 했어요. 어느 날, 수업을 좀 마치고, 노량진을 가는데, 언젠가 내가 지하철을 타는 적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에. 2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15년 전? 20년 정도 됐어요. 언젠가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용산에서 아마 타셨는지, 어디서 탔는지. 아무튼 내가, 그랬을 것 같아요. 자리에 두 분이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나이 드신 분이.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때 마침 용산에서 내가 노량진에서 이제 강의 하기 위해서 오는 입장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한강철도를 갖다 건너야 되잖아. 서울 용산 알죠? 지금 현재 대통령 집무실 있는 곳 용산이잖아. 용산에서 노량진을 오려면 반드시 한강을 건너야 돼. 한강을 건너는데 그때 한강을 건널 때 마침 지하철이 한강을 갖다가 이렇게 전철이 지나고 있었어요. 철교를. 그러면서
한 노인분이 한강을 내다보면서 질문하는 거야. 옆에 친구한테. 아마 용산에 또 뭐가 있어. 관련된 전쟁 기념관 있잖아. 거기 다녀오시는지 6.25를 아마 겪었던 분 같아. 그분이 물어보는 거야. 자네는 왜 저렇게 한강이 푸른 거 아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네? 두 노인의 대화입니다. 한 노인이 또 다른 노인에게 자네는 왜 저렇게 한강이 푸른 거 아는가? 라고 물어봤어. 나는 이렇게 서 있고, 네? 그분이 대화를 하는데, 그래? 나도 궁금했지 이제. 왜 한강이 뭐냐? 막 프랭카튼이 어찌다 뭐 해가지고 뭐를 해서 뭐 강물이 푸르다 할 수 있잖아. 겨울에는 더 짙게 느껴지잖아. 더욱더. 그런 거래요. 그런데 과연 노인분은 다른 노인분 그 질문을 받은 노인분은 어떻게 대답할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귀를 쫑긋하고. 네? 눈 마주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잠시 머뭇거렸다는 그 질문을 받은 한 노인이 한 1, 2초 지났나? 뭔가 생각에 잠기시더라고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글쎄 하더니 다음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같이 말한 거 뭘까요? 노인분이 다른 노인분에게 자네는 한강이 왜 저렇게 푸른 거 아닌가? 라는 질문에 그 상대방 노인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대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상당 부분 문학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다? 일반적으로 얘기했다면 내 기억이 안 날 텐데 문학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그것이 뚜렷해요. 내 기억에. 물론 그분들 지금은 돌아가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내가 뭐 70대가 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살 수도 계시구나. 내가 20년 됐으면 지금 한 90세쯤 됐겠고. 알겠습니까? 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내가 볼 때 인천 쪽에 사셨던 것 같아. 나는 노량진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 더 가셨을 거고 인천 쪽에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때 기차가 인천행이었기 때문에 지하철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내가 볼 때는 인천 쪽에 사신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리 앞에 남학생 혹시 이 할아버지의 물음에 상대방 할아버지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문학적으로 말했다고 해서 문학적으로 혹시 생각할 수 있는 문학적인 표현이 있다면 왜 저렇게 한강물이 푸른가? 왜 푸른 줄 아는가? 라는 질문에 상대방 할아버지는 문학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말을 다 하겠습니다. 뭐라고 남았어요? 생각해봤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문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 힌트 줄게요. 힌트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분들은 역사적인 어떤 그 굴곡을 같이 지니는 사람이에요. 특히 현대사에 있어서의 6.25도 겪었던 사람 같아요. 자, 그걸 좀 생각했어요. 우리 한강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옛날에 우리 삼국시대부터 한강을 갖다 사이에 두고 엄청난 많은 싸움이 있어 없어? 있었잖아. 싸움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네? 그잖아.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아픔과 또는 우리가 현대에 와서는 뭐 근현대에 와서는 한강의 기적이랄 만큼 그런 정도에서 어떤 우리나라가 어떤 산업화의 그런 어떤 표본으로서 거기에 다리들이 쭉쭉쭉쭉 놓이잖아. 그래요. 그잖아. 다리 한강에 다리들이 얼마나 많이 놓여. 그것도 하나의 뭐냐 우리나라의 어떤 번영의 길로서 산업화의 길로서 다리들이 많이 놓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만큼 우리 서울에서 나갈 것도 많고 들어올 것도 많고 알겠지?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상징이지. 서울의 어떤 부흥을 그런 것을 갖다 보이기도 합니다. 자,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려면 힘들 거야. 근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왜 한강물이 저렇게 푸른 줄 아는가? 라는 한 할아버지 질문에 상대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한 2초 정도 침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길다시피. 그건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말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그것은 말이야. 내가 문학적이라고 했죠? 지금도 안 잊어버려. 지금도